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 오늘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홍은영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이 아주 잘 팔리고 계시다고. 예, 그래야 될 텐데요. 네네네. 강의해 주실 내용도 그 책 소개 내용 중에 하나겠네요. 연관이 좀 있죠. 아, 예, 연관이 좀 그렇군요. 있는데, 제가 쓴 책도 이제 영업에 관한 책인데, 사실은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이 저의 전문 분야입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제가 네. 그 생명보험회사가 제 첫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업을 하시는 그 우리 보험 설계사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지금 현 직장인 이제 데일 카네기 네. 에 와서도 교육 영업을 했었죠, 일종의.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영업 관리자로 일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이야말로 제 전문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영업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나는 영업사원도 아닌데요. 뭐 나랑 관련이 있는 얘기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영업이란 건 알면 알수록 진짜 인생 살아가면서 영업사원이 아니더라도 이 뼈가 되고 근육이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뭐 제 나름대로 생각한 제목은 영업사원이 아니라도 알아두면 정말 좋은 영업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예. 실제로 이 영업이나 세일즈라는 직업은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이고 또 굉장히 보람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할 때 영업에 대해서 어쩌면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 찾아가서 나 이거 하나만 꼭 사줘 이렇게 막 부탁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정말 영업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일 수도 있죠.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일종의 문제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뭐 이를테면은 뭐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거나, 그 다음에 뭐 어떤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영업사원들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문제가 뭔가를 한번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솔루션으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좀 넓게 해석해 보자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영업이란 거는 사실은 되게 좋은 직업이죠. 네.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영업사원은 그럼 무엇을 파는가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자동차 영업사원은 자동차를 팔 것이고, 또 기업을 대상으로 뭐 IT 기술을 판매하는 사람은 IT 솔루션을 팔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제품을 사람들에게 파는 것을 영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사는 사람은 과연 그 제품을 사려고 하는 것일까? 네.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제품 그 자체를 산다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그죠?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사는 사람이 결국 얻고 싶은 건 뭐겠어요? 피부. 예, 아름다운 피부를 얻겠죠. 아름다운 피부가 왜 필요하겠어요? 겉으로 보였을 때. 예,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자기 만족감. 그래서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만족감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를 사는 것일 수도 있고, 고급 승용차를 만약에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뭘 사는 걸까요?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는데 딱 주차장에 갔는데 예. 자기 친구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애가 예. 딱 주차장에 삑삑 눌렀는데 거기 불이 딱 들어오는데 이 왕별이 새겨진 차인 거예요. 하차감. 잠깐만. 결국에는 이제 이게 제일 출발인 거죠. 내가 파는 것은 제품이지만 상대방이 사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네. 자신의 욕구의 해결이다.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등장해야 될 게, 그러면 그 영업에서는 이것을 니즈라고 그러거든요. 니즈. 네, 사람이 갖고 있는 니즈. 근데 똑같은 제품이라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니즈들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그 니즈를 알아야만 제대로 설명해주고 제대로 팔 수가 있겠죠. 영업에서 니즈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 니즈를. 첫 번째는 그 주요 관심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주요 관심사. 이 주요 관심사는 말 그대로 제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 니즈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하나 사더라도 나는 카메라 성능 위주로 보겠다. 멀티미디어 성능 위주로 보겠다. 자동차를 하나 사더라도 나는 연비 위주로 좀 보겠다. 뭐 나는 디자인 위주로 보겠다. 이런 각자가 그 똑같은 제품에 있더라도 보여지는 그 관심사가 다 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제품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우리는 이제 주요 관심사라 그럽니다. 네. 근데 이건 비교적 알기가 쉽죠. 그냥 뭐 겉으로 많이 드러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구매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구매 기준.
이 구매 기준은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어떤 그 기준인데 이것은 yes나 no로 바로 구분이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 가격이나 이런 견적의 가이드라인이 되겠죠. 세 번째는 위험 보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깊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네, 겁니다. 생소한데요. 예, 구매 기준이 절대적인 일종의 기준이라면, 네. 그러니까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yes, no로 구분된다면 이제 위험 보상은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 선택적인 기준이 이제 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제품을 샀을 때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제품을 사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어떤 손실의 측면도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 핸드폰은 야간 촬영 기능이 아주 뛰어난 핸드폰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은 멀티미디어 위주로 보려고 했어요. 화면 크고 동영상 재생이 잘 되는 게 제일 우선 관심사였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진도 좀 찍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마침 이제 아이도 키우고 있었으면 밤에 이제 캠핑 같은 거 가서 사진 찍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제 사진 기능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야간에 이제 캠핑 같은 거 갈 때 사진이 잘 나온다라는 걸 어필하면 그거는 이제 추가적인 베네핏이 되는 거죠. 같은 가격이라면. 네. 근데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인디비주얼 모티브라고 해서 개인적 구매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쩌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고객이 사는 것은 제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동기다라고 말한 것이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뜻하는 건데 이거는 그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들은 다소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죠. 그러니까 내가 특정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겠다, 어떤 가격 이내에서 사겠다 이런 것들은 좀 머리로 판단하는 것들인데 이 개인적인 구매 동기란 거는 이때부터 이제 감정이 개입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IT에도 능하지 않고 잘 이제 기능도 잘 못 사는 분이 꼭 최신 핸드폰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막 한 200만 원짜리 핸드폰 사놓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그러면 왜 사려고 하겠어요? 아이들에게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고 회의 시간에 핸드폰을 꺼내놨을 때 대표님 핸드폰 바꾸셨네요 이럴 때 내가 요즘에 좀 트렌드에 민감하잖아 이런 그 욕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이게 다 이제 개인적인 구매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 개인적 구매 동기가 사실은 많이 작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 담당자들의 개인적 욕구는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우리 회사 라인에 필요한 어떤 제품을 사는 거다. 우리 회사 뭐 제조에 필요한 어떤 원자재를 사는 거다 이럴 수 있지만 가만히 들어가 보면 욕먹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또는 일을 잘한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구매 동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출연료를 깎는구만. 행사 업체들. 그래서 어쨌든 뭐 출연료 깎는다고 뭐 그 담당자 굴러 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이런 그 심리적인 요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것들을 잘 파악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업사원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도 적용해 보면 이게 다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빠 나 용돈 좀 올려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너 용돈 뭐 하게? 맛있는 거 사 먹게. 야 아빠가 음식 해주잖아. 뭐 맛있는 거 필요하면 사주잖아. 이런 대화가 주로 흘러갈 거예요. 이 아이의 주요 관심사는 떡볶이 사 먹을 돈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사실.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제 서로가 주요 관심사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일종의 구매 동기, 기준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한 그 개인적 구매 동기,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이 아이가 왜 떡볶이를 더 많이 사 먹으려고 할까 이거죠. 이거는 실제 제 아들의 이제 실화인데 어릴 때 실제로 그렇게 용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이유였어요. 맛있는 거 자기가 사 먹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구매 동기란 걸 내가 강의하는 사람인데 좀 더 알아봐야겠다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니까 찬찬히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 친구는 넉살이 좋아가지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거든요. 그런데 늘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친구들한테 한번 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용돈을 달라고 한 건데 아빠 엄마한테 얘기할 때는 그냥 용돈 좀 주세요. 나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어요. 이렇게만 얘기한 거니까 우리는 이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협했냐면 얼마 뒤에 네 생일인데 네 친구들 다 불러라. 우리가 크게 한번 쏴주겠다. 그래가지고 장소를 한번 빌려서 생일 파티를 거하게 한번 해줬어요. 확실하게 한번 쏴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용돈 얘가 쏙 들어갔어요. 니즈 파악을 제대로 니즈 파악이 하셨네요. 된 거죠. 니즈 파악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많은 관계에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연애를 할 때도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는 우리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무언가를 늘 구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사실은
자기가 자기 욕구를 잘 파악을 못할 때가 많아요. 예. 그런 것처럼 자기 스스로도 이 네 가지 그 니즈 분석 도구를 스스로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역 관심사는 뭐지? 그럼 나는 구매 기준이 확실한가? 근데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충동 구매도 일어나게 되고 맞아요. 사지 않아야 될 물건을 사기도 하고 다 그게 자기 그 내면적인 구매 동기를 제대로 못 보고 남들에게 휩쓸려서 사는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딱 보고 판단을 해야죠. 아, 요거는 내 구매 기준 안에 있는 건데 저거는 지금 불필요한 구매 동기에 호소하고 있는 거야. 난 저기 속지 않겠어. 뭐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하고 자기 동기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이제 우리 생활에 이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그 구매 동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잘 보려면 대화를 해봐야 되겠죠. 대화를 한다는 거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하고 물어보고 경청하는 것에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주의 깊게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사실은 질문의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질문들을 잘해요. 그래서 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질문들을 학습하고 그 질문들을 적용하는지를 잘 파악해 보면 오늘의 주제에 맞게 영업사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호감도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하는 질문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원칙은 솔직한 질문을 해야 돼요. 예. 솔직한. 그러니까 이 질문이란 게 유도신문하고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예. 뭐 대리님 지금까지 뭐 모아놓은 재산 있습니까? 뭐 앞으로 이 직업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뭔가 준비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나 가입하세요. 뭐 이렇게 자꾸 그 사람을 몰아가는 그 유도신문형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것도 뭐 훈련을 합니다, 실제로 영업사원들이.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지양해야 되는 바이고 진짜 좋은 질문들은 솔직한 질문.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판매하는 그 제품의 카테고리 안에서 정말 묻고 싶고 궁금한 것 그리고 알아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품을 하나 팔더라도 어떤 걸 하나 팔더라도 뭐 이렇게 생활 습관이 어떤지 뭐 피부 트러블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고 어떤 좀 진지한 자세로 물어야 신뢰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적합한 것도 추천해 줄 수 있죠. 두 번째는 약간의 기술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자면 쉬운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거부감이 좀 덜하죠. 예, 쉬운 질문.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딱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이 차는 이런 점들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훅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죠. 부담되죠. 네, 부담도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쉬운 질문부터 시작하는데 쉬운 질문은 대개가 표면적인 질문이에요. 그냥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였습니까? 뭐 이런 거. 뭐 출퇴근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주로 뭐 이렇게 여행은 자주 다니시는지, 지방 출장을 자주 다니는지 이런 이제 표면적인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합니다. 쉬운 질문부터 하는데 이 쉬운 질문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게 다양한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질문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쉬운 질문들을 하다 보면 힌트가 이제 딱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이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캠핑을 자주 간다. 그러면 캠핑을 어떻게 언제부터 좋아하게 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직장생활 스트레스 많아가지고 캠핑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로 멀리 오지로 캠핑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이런 그 스펙을 갖춘 차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깊이 있게 사실은 나눌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쉬운 질문은 표면적인 질문들. 그래서 이걸 용어로는 사실 질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질문.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실들, 기본적인 사실들을 물어보는 질문. 그리고 그 사실 질문을 어느 정도 하다가 좁혀지면 그때 할 게 이제 원인 질문 또는 가치 질문이라고 해요. 가치 질문이라는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 뭐 영업하시는 분들은 필히 좀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상에서의 모든 대화가 이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홍은영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두기들한테 시청해달라고 결국엔 셀링을 해야 되는 맞아요. 거지. 책 읽기 귀찮으시죠? 잠깐만 보시면 아, 네, 돈이 안 들잖아요. 바로 적용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